안녕하세요. 어니스트 여성의원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질염은 무엇인가? 질염은 질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서 감염, 염증, 질의 에코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질의 질환을 말해요. 그러면 질염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병이 있겠고 성병이 아닌 게 있겠죠. 그렇죠? 성병이란 성매개성 질환, 성관계로 들어온 대부분을 말해요. 여기에는 에이즈 매도 당연히 성병이겠죠. 근데 이렇게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거 말고 많은 이런 성매개성 질환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클라미디아, 임질, 그다음에 트리코모나스, 그리고 이름도 좀 어려워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이 네 가지는 성병이고요. 또 이외에도 실은 성병이긴 한데 참 애매한 헤르페스 타입 2가 있어요. 즉 여성의 혹은 남성의 생식기에 발생하는 성기포진, 그 중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때문에 생기는 이걸 바로 성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병, 성매개성 질환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대부분은 성관계로 들어오지만 사실 이렇게 피부 대 피부가 닿는 환경에서도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게 모호하게 말은 해요. 어쨌든 성병은 말 그대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혹은 남편, 이렇게 성적 파트너도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꼭 묻는 게 나 남자친구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약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성병은 같이 치료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남성의 검사 방법이라는 게 보통 소변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100% 정확한 건 이 세상에 없겠죠. 그리고 소변이라는 건 내가 30분 전에 소변 보고 와서 검사하려고 또 소변을 보면은 이 검체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있어도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파트너가 나오던 안 나오던 무조건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성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병은 무시무시한 병이니까 다 증상을 일으킬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는데 실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를 바로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성병에서 들 수 있는데요. 여성의 약 70%는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남자들도 한 50% 정도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즉 검사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질염 중에서 이런 성매개성 질환이 아닌 곳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흔한 칸디다, 가드네넬라,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즈, 또 유레아 플라즈마 중에 두 종류 다 유레아 리티쿰, 파붐 이런 거를 들 수 있어요. 칸디다 질염은요, 논문에 의하면 일생 평생 살면서 여성의 3분의 2가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흔한 질염이라서 간단히 증상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두부 찌꺼기 같아요, 뭐 치즈 뭉개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몽글몽글한, 처음에는 하얗기도 하고 나중에는 녹색, 초록색을 띠기도 한 분비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서 밤새도록 긁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가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퉁퉁퉁 염증이 부어서 이제는 질이 묵직하고 빠질 것 같고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느끼기도 하고요. 이럴 때 성관계를 하면은 되게 아프겠죠. 또 요도 있는데 퉁퉁 붓기 때문에 소변 볼 때 배뇨통, 즉 소변 볼 때 아프다는 증상이 동반하는 게 바로 칸디다 질염입니다. 물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흔한 질염은 가드네넬라라고 하는 세균성 질염의 흔한 종류인데요. 주된 증상은 냄새가 나요. 이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은 오징어 과자 냄새, 약간 비릿하고 찝찝하고 뭔가 오징어 과자 같은 이 오징어 비린내, 생선 비린내가 나요 하는 게 특징으로 줄 수 있고요. 물론 분비물도 좀 많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가렵지는 않지만 좀 뭔가 근질근질해요 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칸디다 가드넬라는요, 성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증상은 굉장히 요란한데 애들도 생기는 흔한 질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참 모호한 또 질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티쿰,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유레아 플라즈마 하면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병원에 오면서 선생님, 유레아 플라즈마는 두 종류가 있는데 파붐과 유레아 리티쿰이 있고요. 이 중에 유레아 리티쿰은 성병이라면서요.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게 공부하고 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병 아닙니다. 그 중에 특히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과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즈는 우리한테 같이 존재하는, 즉 여성의 질에 공생하는 공생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공생균이 뭔가요? 그럼 같이 사는 거죠. 하지만 딱히 득도 안 되고 실도 안 돼요. 즉 있었다고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뭐 간혹 이것도 선생님 기분 나빠요. 세균 없애주세요. 저는 찝찝해서 안 되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랑 뽀뽀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입에 많은 균들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키스해도 딱히 나한테 해가 없는 것처럼 이 질에 있는 이런 균들까지 다 없애야 되는 건 바람직한 치료법은 성감염의학회 가이드라인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즈,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아직은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다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도염, 방광염 등의 요로 감염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임신 중에 유산, 조산, 태아의 합병증하고도 일부 연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요.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치료했는데 또 나오고 파트너랑 또 치료했는데 또 나오고 나는 증상도 없고 파트너도 증상도 없고 당장 임신할 계획도 없고 또 임신을 한 상태인데도 다른 불편한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좀 모호하긴 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은 치료했는데 자꾸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현재 불편한 상황이 없으면은 이렇게 뿌리 뽑힐 때까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남자친구가 새로 생기고 성관계를 시작하면은 한 2달 뒤쯤에 꼭 나한테 무슨 세균이 있는지 검사해라 라고 하는 이런 약간 억지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20년 된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이렇게 뒤통수 맞는 경우가 사실 간혹 있어요. 너무 괜찮아 보여서 아무 검사를 안 했는데도 덜컥 안 좋은 세균이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막 무시무시하게 냉도 많아지고 너무 증상이 심해서 큰 병 걸린 것 같아서 병원 왔는데 막상 별거 아닌 그냥 질염에 감염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이런 성병은 주의사항 무조건 둘이 같이 치료한다가 원칙입니다.